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7% 올랐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 근래에 AI에 대한 로 인한 공포 이런 게 좀 있었죠. 왜냐하면 AI가 소프트웨어의 산업을 잠식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오늘은 그 AI가 하루 만에 공포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이슈가 생겼었던 것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AI 도구를 발표하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오늘 엔트로픽이 시연회를 갖게 됐고요. 이 엔트로픽이 만드는 AI 도구 클로드 코워킹이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 등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과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하고 또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 우려가 약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AI가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희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일단 팔고 보자. AI가 소프트웨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해서 빅테크 종목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인해 보니 상관이 없구나. 보완이지 이게 별도로 완전히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경쟁 위협이 과장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단 희망이 다시 불거졌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빅테크 업체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AMD하고 메타가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향후 5년간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양이 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양의 최신 칩 MI45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약 500만 가구, 어마어마하죠. 500만 가구가 1년간 사용다. 하루 사용도 아니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이라고 합니다. 전력량을 합니다. 이만큼의 그 큰 데이터 센터가 진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600억 달러를 현금 지급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또 시장은 또 관전 포인트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 메타가 칩을 주문하면 AMD가 칩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 공급할 때마다가 칩 규모에 맞는 메타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건 또 이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죠. 엔비디아가 모든 걸 차지했는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공간이 좁아드는 거죠. 결국은 독주를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어쨌든 메타가 칩을 주문해서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공급을 받게 되면 메타의 지분의 1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물량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AI에 대한 문제, 그렇죠?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잠식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시장의 두려움으로 나가는데 그걸 해결했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와 기업이 다시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 AI 기업 어떤 시그널을 시너지를 좀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좀 많은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금리 인하를 5월까지는 안 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5월 이후에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지표 얘기 많이 하죠. 원래 연준은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정상적 패턴입니다.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원래 매파하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밀어낼 때 사임시킬 때 가장 핵심은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줘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에 따라 금리 인하를 몇 번 해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금리 인하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방 예산에 대해서 중에 국채 발행의 이자가 엄청 낮아집니다. 트럼프는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케이빈 러시가 됐는데 금리를 띄엄띄엄 내린다? 트럼프가 원하는 상이 아닙니다. 결국 트럼프와 워시 간에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말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 맥스 두 번. 근데 저는 네 번 정도 가능하다. 네 번이랑 0.25 기준으로 네 번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요구했던 게 1%의 금리 인하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연준은 연준대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의 금리 인하면요, 이 연방 정부에서 그 국채 발행에서 나가는 이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표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고용도 좋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강화된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왠지 뚜껑을 열어보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게 핵심이죠. 다우가 60선까지 밀렸다가 60선 지지력을 주고 양봉을 세웠다는 게 중요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양봉, 음봉, 양봉하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5일선 위로 계속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 요것이 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박스권 하단은 안 깨고 있다. 일정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죠. 뭐냐?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별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따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박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어저께 이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약 31포인트 부족한 6,000포인트입니다. 31포인트 부족한 6,000포인트인데요. 이 삼성전자 20만 전자는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100만 전자, 100만 닉스, 이거는 사실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이닉스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삼성전자만 키로 포인트를 말했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장중에 20만 1,500원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20만 8천원 정도가 넘어가면 다음 목표치는 새로 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하면서 얘기해 드릴 거고, 지금은 일단 20만 8천원을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관전 포인트를 가져라,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비슷합니다. 하이닉스는 103만원이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103만원. 103만원이 넘어가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 정도, 둘 다 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가면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25만 전자에 뭐 24만 25만 전자에 150만 닉스 얘기 나오죠. 말이 안 되죠. 지금도 하이닉스 50%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25%밖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목표치를 다시 제공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20만 8천원, 그 다음에 103만원,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일단 뭐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는 200조 예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174조 정도 예상하고 있죠. 연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가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이렇게 보면 짧게 보면 이게 가까이 뭐 한 300개 캔들을 보면 별거 아닌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 이렇게 보이는데요. 월봉 보세요. 이런 각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나옵니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과거 2000 정말 우리 2008년도 때도 이렇게 있었지, 이런 식의 어떤 급등은 없었거든요. 일단 어쨌든 국내장이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6,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냐 말 거냐 오늘 이제 아침에 확인해야 되겠죠.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2조 5천억, 어저께 기관이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날렸거든요. 장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끌어올리면서 날렸고, 외국인은 매도를 강화하다가 매도를 걷어들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